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주연이라는 여자아이고 한 명의 아이는 상철이라고 하는 남자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의 나이는 14살이고요. 두 아이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연이와 상철이가 수학시험을 보고 나서 똑같은 점수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연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수학 점수 90점 받았어요. 그랬을 때 주연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어머, 주연아, 너무 기쁘다. 주연이도 기쁘지? 주연이가 기쁜 것보다 엄마는 더 기뻐. 아빠 더 기뻐. 근데 주연아, 혹시 조금 더 잘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철이의 집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저 수학 점수 90점 맞았어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0점? 상철이, 너 긴장 늦추지 마. 옆에 수연이는 100점 맞았대. 똑바로 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러분, 두 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연 우리는 직장생활 혹은 가정생활 일상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더 몰입하고 얼마나 더 잘해볼 수 있는 의지를 끌어내는 거, 이 비밀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인정과 칭찬에 대한 그 시크릿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 잘하는 팀원을 더 성과내게 하는 인정 그리고 칭찬입니다. 보십시오. 인정, 칭찬입니다. 그런데 팀장님들 그거 아십니까? 칭찬과 인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칭찬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외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 어떤 셔츠를 입었다, 넥타이를 맸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 출력물을 잘 뽑아서 잘 정리를 했다, 이번에 프로젝트 기획서를 잘 썼다, 어떤 행동 있죠? 결과, 매출이 올랐다, PPT 강의한 파일을 완성했다,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혁씨 머리 굉장히 시원하게 잘 잘랐다, 너무 잘 어울린다. 주연님 빨간색 스카프 너무 잘 어울려요. 주혁씨 아침에 출력물 300부 출력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관과 행동. 근데 반대로 인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가치관, 신념, 믿음, 혹은 때로는 사회 통념상 좋은 가치라고 여기는 거, 우리 조직의 핵심 가치 부분을 잘 실현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칭찬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혁씨 아침에 출력물 300부 출력해서 스테인플러도 찍고 잘 배치해 줬잖아요.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고마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혁씨가 참 꼼꼼하고 배려심이 깊고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 부분은 인정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꼼꼼하다, 배려심이 깊다,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가치입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인정입니다. 참 감사할 줄 아시는 분 같아요.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런 성품적 측면을 건드려주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적재적소로 활용하시면요, 조직 내 프렌드십이 올라가고 실제 연구조사에는 업무 몰입도가 7배나 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적 친밀감, 업무적 친밀감, 이 두 가지를 같이 챙기셔서 긍정 강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 몰입을 높이시는 팀장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도 팀장 벙커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과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즐거운 혹은 화나는 순간은 언제 있을까? 직장인 796명을 대상으로 벼룩시장 구인구직에 한번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순간과 화나는 순간 보시면서 동의가 되시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즐거운 순간의 1등은요, 월급 받을 때입니다. 네, 팀장님들 월급 받는 날 언제십니까? 10일이십니까? 25일이십니까?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8.3%가 월급 받을 때입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물질을 받는다라는 그 쾌락이 이게 좀 즐겁지 않습니까? 두 번째, 승진했을 때 명예죠. 성과급 받을 때 물질입니다. 휴가, 자유를 얻고요. 업무 성과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 요렇게 지금 주목하실 것은 사실 업무 성과가 좋을 때와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가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말했을 때 칭찬과 인정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갑자기 업무에 몰입해서 퍼포먼스를 엄청 낸다거나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물질적 보상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분을 좋게 한다는 요소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칭찬과 인정은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문화가 있는 조직은요, 업무 몰입을 높여서 성과도 좋아지고 그 사람의 실력도 성장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조직 문화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화나는 순간을 보시면요, 인격 모독 당했을 때, 네, 리더가 견해와 자질과 인격에 대한 막 피드백을 막 주는 거죠. 두 번째, 부당한 업무 지시 받을 때. 세 번째, 과소평가 받을 때. 그리고 휴일 행사에 동원될 때, 업무 성과 가로칠 때, 회식 강제 참여될 때가 가장 화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은 과연 어떤 부분에 동의가 되시고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지 더 궁금합니다. 네, 성과 대비 부족한 인정, 업무 과소평가에 대한 또 글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회사에서 알아봐주는 것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래서 과소평가 당하는 것 같아 업무에 대한 열정이 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에 있어서 베스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생색을 어느 정도 내야 하더라고요. 계속 말하고 티내야 됩니다. 그래도 인정 안 해준다 싶으면 이직 준비하는 게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이루셨으니 금방 좋은 곳 이직하실 싶어요.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뭘 좀 깨달을 수 있냐면, 누군가가 나의 성과를 알아차려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마음이 떠나고 내 몸이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날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을 이력서에 잘 쓰세요. 연봉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는 보통 기존 직원이 잘한다고 인정 안 합니다. 박사학위를 따도 인정 안 해줍니다. 라는 이런 베스트 댓글들을 보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험을 받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상사로부터 언제쯤 칭찬과 인정받고 싶을까? 여러분, 가장 많이 받고 싶을 때가 자신감이 부족할 때라고 합니다. 사실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존감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너가 어떻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 성장, 즐거움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으로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아마 동기부여를 떠나서 동기화 측면, 싱크로나이제이션, 진짜 이 업무에 몰입되고 동기화되는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강남에서 만난 한 팀장님이 있습니다. 이 팀장님과도 이제 팀 코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 팀장님이 칭찬과 인정을 막 연습하셔서 그 막 칭찬 카드도 쓰시고 만날 때마다 칭찬도 해보고 맨날 관심과 관찰을 가지면서 하루에 3번은 칭찬한다. 이게 핵심 습관입니다. 하루에 내가 최소 3번은 칭찬하겠다. 근데 칭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를 뭐 웃기는 하는데 깊게 와닿는 듯한 느낌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했더니 뭐 주현씨 너무 예뻐요, 주혁씨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너무 똑똑하다, 이런 칭찬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칭찬인데요. 자, 팀장님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팀장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팀장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 1번 기분 좋으십니까? 당연히 좋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몇 초 정도 갑니까? 제 느낌상 한 2초, 3초? 팀장님 잘생기셨어요, 팀장님 똑똑하세요, 이렇게 받았을 때 뭐 좋네? 근데 이제 뒤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죠. 근데 뭐 때문에 잘생겼다는 걸까?
대체 무엇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지? 뭐 때문에 똑똑하다는 거지? 아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들 집중하십시오. 칭찬과 인정도요. 여기 evidence,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팀장님 오늘 그 파란 색깔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늘 고객사 미팅할 때 정말 그 전문가스러운 온보딩 룩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도 그 넥타이 하나 사고 싶은데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 칭찬이 들어가면요, 훨씬 그게 파워풀해집니다. 이렇게 외관상 말고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행동을 발견, 증거를 발견해서 칭찬해주는 건 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혁 씨가 이번에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컴플레인을 처리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고객이 우리와 재계약을 성사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객을 위하는 마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주혁 씨의 마음은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떻습니까? 그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증거를 제시했고 그것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줬습니다. 이런 거 격려해 주셔야죠. 네, 그리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일은 있겠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 그게 맞다 싶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 그런 동물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수고해줘서 고맙고 수고하고 잘하고 있다. 이 긍정적 성장적 촉진 동기를 기반으로 잘하고 있는 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요, 요거 인정보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니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만났던 팀장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팀장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특히 이제 40, 50대 부장님들 이상급, 우리 아버님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 분들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칭찬과 인정이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압니다. 사실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몇십 년 동안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시집도 하셨는데, 1번 유형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2번 유형 아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알면서도 하기 싫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팀장님들은 몇 번 유형입니까? 1번은 아예 몰라서 못하는 유형, 2번은 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유형, 3번은 알면서도 하기 싫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만났던 팀장님들은 주로 이 2번 아는데 이게 입 밖으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오글거리고 나도 들어본 경험이 없고 선험 경험이 없으니까 야 주여가 하면서 이제 뒤에 말이 흐려지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코칭하냐면, 그러니까 칭찬 인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마움을 좀 자주 표현해 주세요. 고마움을. 근데 이것도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협업들 쓰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습니다. 팀원들과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반드시 대화가 마칠 때는 팀장님의 마지막 말은 무조건 고마움으로 끝내는 겁니다. 현지씨 이거 파일 데드라인 안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데드라인 안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때로는요 그냥 이렇게도 보냅니다. 주현씨 오늘 저랑 같이 이 프로젝트 담당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있죠. 오늘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랑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고마워를 표현하는 거죠. 제 피드백을 수렴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론적 고마움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 프로젝트, 수고해 주려는 그 마음, 열정, 태도, 그런 부분들을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고마움은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팀장님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과연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감사한 것들이 머리로는 아나 팀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칭찬과 인정보다도 감사하는 문화가 먼저 밑바닥에 세팅되어야만 칭찬과 인정이라는 씨앗이 그 감사라는 토양에 내리어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와 꽃이 맺힐 수 있습니다. 먼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 보십시오. 고마워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가 나오겠죠? 증거가 있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사용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겠지만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 우리 팀장님들의 그 언어 습관, 언어 역량 속에 부정어가 많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어도 있고요. 실제로 욕이나 어떤 쓴 안 좋은 그 언어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 욕이나 이런 날카로운 말들은 그 언어 단어를 바꾸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문장에 있어서 부정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안 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팀장 벙커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앵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핑크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핑크 코끼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핑크색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마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야,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 화면을 보면 이제 음식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시가 스크램블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고, 그걸 하지 않게끔 하는, 하지 마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긍정어를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질문해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로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 요것도 좋습니다. 대안을 알려주시거나 그 사람에게 대안을 질문하거나 이런 방법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 좀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표현하는 것 말고도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말고도, 자, 이 키워드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최근에 심리적 안정감과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특강과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과 코칭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갖추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그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일을, 첫 번째, 나와 합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과 프로젝트에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팀원들이 언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그 팀장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지나가 하는 칭찬과 인정보다도요, 나의 프로젝트에 인볼브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시킬까를 지지고 볶다가 내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와, 이제 됐네, 야, 너 진짜 너무 잘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프로젝트와 일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칭찬과 인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팀원 혹은 동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관심입니다. 관심이죠, 관심. 네.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관심 있게만 관심을 가져줘도, 아, 이 팀장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과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거 특히 마음에 들어요. 유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제 기대하는 바와 원하는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 마음에 든다. 그럼 우리 잘 될 거다. 네, 그렇죠. 동성끼리는 포옹도 해줄 수 있고요, 악수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적당한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번외긴 한데, 야근하고 노력해 보이는 팀원은 꼭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 예전에 이제 해민 스님, 그 법률 스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차림.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고통이 있는데 뭔가 이거를 알아차렸을 때, 아, 내 감정이 이거구나, 아,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구나 라고 했던 그 어떤 강연이 좀 기억이 납니다. 알아차림. 누군가가 야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야근뿐만 아니라 누군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좀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 팀을 위해서 혹은 그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칭찬해 주시고 또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 그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가치구나. 이 태도가 좋은 가치구나를 같이 인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는 알 수 있지만 와, 또 이런 훌륭한 직원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영광이에요. 난 너무 고마워요. 경영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현 씨랑 혹은 주혁 씨랑 함께 일하는 게 난 너무 즐겁고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팀원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을 만난 건 나에게 너무 기쁨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시는 거.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콕 집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혹은 아침에 출근하셔서 와, 주혁 씨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던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저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인정과 칭찬에서만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한 행동과 칭찬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팀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크라운 코멘트, 이렇게 미팅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켜서 이번에 김주임님이 한 행동이 너무 저는 기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 사람이 언제 그 기쁨의 수치가 올라가냐면 칭찬과 인정도 있지만 그 내가 했던 행동의 칭찬이 누군가한테 influence, 영향력을 끼칠 때 높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칠 때의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 있어서 확실한 그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칭찬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칭찬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요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멋있어요, 아름다우세요, 똑똑하세요, 예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2단계는 증거를 넣는 겁니다. 어머, 주임님 그 빨간색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빨간색 스카프 증거죠. 근데 3단계가 바로 요 배울 점, benefit. 어머, 주임님 그 빨간색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거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저도 그거 사려고 하는데. 이거 좀 느껴지십니까? 배울 점?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 부장님 매일 아침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영어 공부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으세요. 자, 증거가 있는 칭찬이죠. 그리고 이 배울 점 마지막 3단계를 붙이는 겁니다. benefit. 저도 김 부장님이 일찍 와서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일찍 와서 자기 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대의 행동을 통해 내가 배운 점은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칭찬과 인정의 고수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기안84가 이렇게 빠니보틀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친구는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요. 빠니가 늘 불편한 자리를 자처하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형이지만, 제가 더 나이는 많지만 빠니한테 배우는 점이 많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배워야 돼요. 아니, 우리 팀이 같이 배워야 될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멋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칭찬과 인정, 긍정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나눴고요. 첫 번째, 인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3가지 중 첫 번째, 행동을 잘 관찰해서 증거가 있는 칭찬과 인정을 선물하셔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얘기해 주시자. 그리고 세 번째, 일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인정을 보여주셔라 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실 팀장 벙커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팀장님들, 이 변화를 이끄시는, 주도하는 팀장님들은요, 오늘 이 배우신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실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의 특징과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안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시도해보지도 않고요, 혹은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또 적용하신 분들은요, 일단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시도해봐야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느껴보시고요. 느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피드백해보고 대체 뭐가 안 되는 거지? 칭찬과 인정, 나한테 부족한 부분은 뭐지? 어떤 걸 시도해봐야 되지? 이런 건 또 먹히네, 안 되네 하면서 리더십을 개발해 가시는 부분. 저는 우리 팀장 벙커 팀장님들이 후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늑대에게 먹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